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삼각형부터 볼게요. 여기 근데 필기 공간이 조금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RPM이 유형서다 보니까 필기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조금 마땅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빈 공간에 알아서 그냥 이제 능력껏 쓰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 같은 거 따로 준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기는 자유롭게, 수업은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는 꼼꼼하게, 알겠지? 교재에 있는 문제들 한 문제도 버리는 문제 없이 꼼꼼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부터 좀 얘기 좀 할게요. 알겠죠? 지금 개념적인 부분 먼저 이야기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런 거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정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형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 도형의 이론은 여기서 개념부터 정리한다. 개념부터 정리한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네들 일단 첫 번째 능력은 이거부터 이제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념과 성질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개념이라고 말하는 부분, 수학에서는 보통 데피니션이에요. 정의라고 하죠. 정의, 연필의 정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연필깎이의 정의, 연필깎이의 이제 뜻,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수학에서는 정의에 해당합니다. 정의란 말을 쓰지 않을게요. 괜히 어려운 말 같으니까. 알겠지? 두 번째, 성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정의랑은 다른 거예요.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죠? 정삼각형은 개념이 뭐죠? 어떤 걸 정삼이라고 하지? 그치.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을 정의로 삼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성질은 뭐죠? 세 각이 모두 60도로 같다라는 것은 정삼각형의 성질에 해당합니다. 차이를 아셔야 돼. 알겠지? 됐나? 정의로 삼는 게 뭔지, 거기 정의로부터,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성질이 뭔지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개념은 약속입니다. 알겠지? 약속이니까 이유가 없어. 알겠지?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정삼각형을 뭐로 약속했어?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알겠지? 내 이름이 왜 신동호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봐야겠죠. 됐습니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근데 성질은 조금 달라요. 성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유를 보이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왜 그런지. 이거는 왜라는 질문이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왜라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개념 설명할 때는 일단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 과정 설명할 거고요. 그러니까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그 과정이 자꾸 이해되다 보면 이 과정들이 당연해지는 시점이 와. 알겠지? 당연해지는 시점이 와. 그 당연해지는 시점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이 성질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왜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의 과정을 이해하세요. 과정이 이해되고 이게 당연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 성질은 활용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교재 의존도 떨구세요. 교재 의존하지 말자. 첫 시간에 강조하는 거. 수학 책으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어요. 알겠죠? 교재 의존도 떨구세요. 교재에 의존하지 마세요. 알겠죠? 수업에 의존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큰 틀은 교재를 따라가지만 따로따로 이제 개별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책대로 진행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책의 논리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수업 의존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너무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마세요. 알겠죠? 문제풀이는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막 연습해서 빠르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일단 차근차근 천천히 이게 전제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이게 반복되고 연습되면 나중에 속도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수학 공부의 순서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반대로 하면 이제 엉망이 됩니다.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빨리빨리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차근차근 천천히 꼼꼼히. 알겠지?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 오케이? 그게 수학의 한 가지의 논리 흐름이에요. 이해됐지? 이 방향 말고는 없습니다. 수학은. 알겠지? 천천히 차근차근 당연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져. 알겠지? 이 방법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내용 좀 설명할게요. 첫 번째 단원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얘기 좀 할게요. 자, 제목을 잡아볼게. 이등변 삼각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소재입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용어부터 조금 설명할게. 일단 정의, 개념. 자, 이거의 개념부터 조금 설명 좀 드릴게. 자, 개념은 거기 나와 있어요. 세 변 중에 변 몇 개의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까? 2변. 그렇죠. 이거 대답 너무 잘해요. 소름 돋았어. 방금 합창하셨잖아요. 두 변의 자 길이가 같은 자 삼각형으로 정의합니다. 이건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림 상황에서는 일단 첫 번째 변 길이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등변 삼각형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정의예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좀 설명할게. 여기서는 여기 위쪽에 있는 각하고 여기 밑에 있는 각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여기를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념입니다. 이름이에요. 수학 용어. 오케이? 저는 수학 용어로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모르게 되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과 마주보는 변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밑변이고요. 보통 여기 양쪽의 이 끝각을 밑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여기를 밑각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변을 밑변이라고 부르고요. 용어 정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잘 정리되어 있죠.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개념 정리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성질은 뭐냐라고 봤을 때 결론은 뭡니까? 성질 한번 볼까요?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하고 갈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인 건데 이 두 변 길이가 같다는 것이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죠.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서 선을 갖다가 내리는데 꼭지각에 2등분선을 내렸다고 해서 상황 이해됐나? 상황 좀 바꿔볼게. 요렇게 가자. 괜찮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까지의 결론이 뭐지? 여기 변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은 얘를 공유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같은 거겠죠. 이해될까?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각도가 똑같지. 이해됐을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은 무슨 상황이다? 합동인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합동이다. 근데 무슨 합동이에요? SAS. 됐습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느낌 좀 알겠어요? 1학년 때 좀 배웠던 합동 중에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SSS 합동, 뭐 SAS 합동, 그 다음에 ASA 합동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은 다 이 외라는 과정에서 약간 보일 때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해요. 이해됐나요? 좀 이해할 필요 있어. 이 과정에서는 보통 합동 조건이 이용되고요. 과정에서는 보통 합동 조건이 이용됩니다. 근데 보통 SSS 합동 조건이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SAS 합동 조건이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ASA 합동 조건이 이용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정에서는 보통 합동 조건이 이용되고 결론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결론은 뭐겠어요? 합동의 결론이랑 유사합니다. 무슨 변이 같다, 무슨 각이 같다? 대응, 변의 길이가 똑같다? 대응,
각의 크기가 똑같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합동이. 그죠? 자,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인데, 맞아? 그게 SAS 합동이야. 여기까지는 과정이지. 괜찮을까요?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대응각의 크기가 똑같아서 여기 ABC라고 두시면 따라서 이게 결론입니다. 각 B랑 각 C랑 같아요가 결론이에요. 이해될까요? 이건 왜 같은 거죠? 이유가 뭐죠? 대응각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됐을까? 요게 좀 과정 한번 이해하셨으면 다음에 해줘야 됩니다. 일단 알겠지? 여기도 이렇게 체크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도 이제 각이 똑같아지는 건 맞아요. 합동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대응각이어서 여기랑 이제 각의 크기가 똑같아지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몇 도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90도로 똑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뭐도 같습니까? 대응, 변의 길이도 똑같아집니다. 알겠죠? 괜찮을까요? 이게 두 번째 성질이겠네요. 알겠지? 자, 1번 성질은 이거예요. 1번 성질은 밑각의 크기가 똑같아진다. 자꾸 한글로 풀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밑각의 크기가 같다. 두 번째는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엔 꼭지각 2등분선입니다. 결론이 뭐야? 밑변에 여기선 두 가지 성질 다 만족하죠. 뭐도 되고 수직도 되고 뭐도 되고 2등분도 되고. 그럼 우리는 이걸 합쳐서 수직 2등분이라고 표현해요. 동의될까? 밑변에 수직 2등분선이다. 됐죠? 여기까지. 두 가지 결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증명하는 이거 보통 이제 확인하는 과정, 증명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확인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들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변 길이가 같고 각이 같고 변 길이가 같아서 맞지? 근데 이 과정은 이제 보통은 이거 시험 문제에 빵꾸로 나옵니다. 빈칸 뚫기로 나와요. 알겠죠? 내신 시험에서는 이거 빈칸 뚫기로 나와요. 알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론을 아셔야 됩니다. 1번 알아야 되고요, 2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때 배웠죠. 맞지? 괜찮을까? 그럼 인트로로 약간 쉬운 얘기부터 한 거거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알겠지? 그 뒤에 이제 말할 것들이 다 똑같은 논리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 첫 번째, 개념을 정의하게 되고요. 오케이? 그 개념으로부터 파생하는 어떤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질을 보일 때 항상 방향이 똑같아.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이 과정들이 당연하게끔 연습이 되면 결론이 외워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결국에 도형 문제 풀 때는 그 결론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나? 근데 과정상에서 확인될 때 보통 뭘 활용한다? 합동조건 활용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지금 그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납득이 되세요? 오케이. 당연하다 이제. 자, 첫 번째, 이거 논리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걸 전제로 했을 때 어떤 게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이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대충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게 이 두 가지가 결론이고요. 어떤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었을 때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서예요. 오케이? 그게 전제 조건이다. 알겠지? 그리고 이게 결론인 겁니다. 됐을까요? 자, 우리는 반대 방향을 보이는 것도 공부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삼각형에서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였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보였어. 그러면 이 방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방금 전제 조건은 뭐였지?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지. 그러니까 세 각 중에 몇 개의 각이 똑같다? 두 개의 각이 똑같다가 전제 조건이었죠. 이번에는 그랬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얘는 2등변이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다시 이게 조건이야.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어떤 결론을 내요? 이거는 2등변이라는 결론을 낸다. 자,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면 조건은 확인할 때 이거 성질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성질에 해당하죠.
그럼 성질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도착했지? 개념으로 도착한 거 맞을까요? 논리 방향이 위쪽이랑 조금 다른 거 이해되셨나요? 개념으로 도착하죠? 이걸 수학에서 부르는 것은 조건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성질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도착하는 이 방향을 부르는 것이 그 개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릅니다. 알겠죠? 이게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밑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이등변이 됩니다가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용어가 이 방향의 어떤 논리를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다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학에서 성질로부터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좀 구별이 됩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성질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이는 방향이 보통 교과서 서술 방식인데 가끔 물으면 조건이라는 게 나와. 거기도 나와 있죠. 그 밑에 1-2 쪽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수학에서 말하는 조건이 뭐냐면 성질로부터 개념으로 결론을 내는 걸 조건이라고 불러. 됐을까? 근데 항상 똑같아 구조가.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배울 뭐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모든 논리는 다 틀이 똑같습니다. 이 틀로 진행이 돼요. 이해됐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당연히 뭐겠어? 평행사변형이 성립하는 성질로부터 그 개념에 이르는 과정을 조건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왜 이렇게 오늘 첫 수업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의욕이 없는 것 같지? 이거 다 저장하셨죠? 제가 일단 오늘 아니면 내일 제가 단톡방 일단 할게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설명드릴 거 좀 있다. 너네들 그 다음 내용이 직각삼각형 합동조건인데 여기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들어가기 전에 좀 도형에 대해서 행동강령 조금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해야 되는 것들. 됐어? 도형 문제 풀 때 어떤 행동을 조금 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조금 그림을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5가지만 정리를 조금 해볼게. 첫 번째, 주제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알겠죠? 첫 번째는 주제가 이등변 삼각형. 근데 이등변 삼각형을 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A, B, C라고 줬을 때 보통 이등변 줄 때는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해요. 선분 AB라고 있는 거죠.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줍니다. 괜찮을까요?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점입니다. 개념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이제부터 이등변 삼각형이겠군요. 괜찮을까? 그러면 너네들은 이걸 보면 뭘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해야 돼? 라는 거예요. 항상 너네들이 해야 될 행동 패턴은 결론이에요. 알겠죠?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이거부터 하십시오. 각 표시. 습관 들이세요. 도형 못하는 애들이 이거 안 합니다. 각 표시 하세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 확인하셨으면 각 똑같은 거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이미 하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야지 각이 보여요. 알겠어? 일단 첫 번째 1번 이거 그냥 번호다.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자주 나오는 건데 아직도 요거 보는 패턴에 약간 습관이 안 들여져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삼각형의 외곽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케이? 삼각형의 외곽은 잘 봐이. 자, 외곽 정의부터 간다. 항상 개념 먼저 개념을 설명할 거야. 알겠지? 안쪽에 있는 요각을 부르는 말이 뭐예요? 내각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걸 외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외곽을 어떻게 정의하냐? 180 내각으로 정의합니다. 됐죠? 180 내각이 외곽입니다. 알겠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외곽은 그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외곽이 A 플러스 B로 표현된다. 알겠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못 보면 정말 도형 문제 힘들어집니다. 특히 3학년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를 되게 습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 잘할 거라고 믿을게요. 알겠죠?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알겠지? 외곽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0도, 여기 40도예요. 외곽 몇 도예요? 70도. 오케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삼각형의 내각해본 몇 도? 180. 이렇게도 몇 도? 180.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해서 이 합과 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지? 그런 식의 증명이 들어가서. 괜찮죠? 이게 2번입니다. 조금 더 정리할게요. 번호가 5번까지 있어요. 3번.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별건 아닌데 진짜 1-2 공부 잘 했는지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검증정하는 이제 단계예요. 자, 첫 번째. 선분과 선분이 직선과 직선이 만났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생기는 각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이 내각을 부르는 말이 뭐죠? 4개의 각도를 부르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자, 그러면은 수학에서는 지금 요게 만나고 있는 상황 맞아? 수학에서는 모든 만난다를 표현할 때 수학에서는 교라는 말을 써. 무슨 각이죠? 교각. 오케이. 수학은 논리야, 논리야. 알겠지? 교각이 먼저 나와요. 선분과 선분이 만날 때 생기는 각이 저게 교각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교각 중에서죠. 교각 중에서 마주보는 이 각도를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어. 이건 알지? 그렇죠. 막곡지각이죠. 됐죠? 교각 중에서 마주보는 각. 전제 조건 자체가 교각이기 때문에 교각이 아닌 상황에서 막곡지각을 논하는 것은 약간 이상한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고양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이해될까요? 마주보는 각도를 부르는 말이 막곡지각입니다. 근데 막곡지각의 크기는 어떻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같다. 이 정도는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막곡지각 체크 잘 하시고. 괜찮을까?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수학에서는 조금 더 직각삼각형의 중요성이 조금 왜냐면은 3학년 수학에서는 결국에는 2학년 때 배우는 이 닮은 피타 중에서 이 피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2에서. 근데 저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가 소재 자체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결국엔 직각삼각형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가면. 직각삼각형밖에 안 나와. 나중에 가면.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직각에 대한 예의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인공관이 좀 적으니까 이 앞에다가 막 풀어가 되니까 4번 여기다 좀 쓸게. 너희들은 알아서 풀기 해. 보기 좋게. 알겠지? 4번은 직각삼각형이 일단 있다라고 칩시다. 요거죠? 보이면 뭐 하시면 되냐면 이거 하세요. X 동그라미 이거 하십시오. 각도 체크하십시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성립하는 관계식이 뭐지? X 더하기 그렇지. 이 관계식을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근데 사실 만약에 문제에 직각삼각형이라는 소재가 나오면 저것만 나오는 거 아니다. 알겠지? 하나 더 그래요. 플러스 이 상황이랑 같이 줍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직선인데 직선 위에 수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상황 이해했나? 직선인데 직선 위에 수직이 저렇게 놓여 있는 거야. 그럼 뭐 하셔야 되죠? 똑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동의됐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채우면 돼요. 보통은 이 그림이랑 합쳐서 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이제 가냐면 이게 합쳐지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직선 위에 수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같대. 그럼 뭐가 성립하는 거야? 일단 직각이라서 XO 체크하고 봤더니 여기도 수직이네. 그럼 여기가 몇 도겠어요? X. 그리고 다시 여기가 동그라미. 그렇죠.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죠? 직각삼각형 패턴 중에서는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직각에 대한 예의는 X 동그라미 표시하는 것 그리고 관계식 활용하는 것. 알겠지? 이 정도는 체크하실 줄 알아야 돼요. 괜찮죠? 요거 잘하실 수,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을까? 그다음 하나 더 체크할게요. 직각 관련해서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수직 이렇게 나눠지면은 이게 직각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X 동그라미죠. 그냥 간단하게 당연히 X 더하기 동그라미 90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직각 두 개를 포개서 주는 거야. 오케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직각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폭에서 줘. 이해됐나?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겹치는 각 제외하고서 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괜찮을까? 이것도 뭐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됐죠? 그래서 직각은 요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그냥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지막으로 뺀 건데 5번은 여기다 좀 할게. 궁금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 쉬는 시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 힘들어서. 자, 마지막은 동의각 억각입니다. 보통 동의각 억각 얘기는 무슨 소재가 나와야 돼? 그렇지. 평행선. 요거 1-2에서는요, 이거는 1학년 2학기 수학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건데, 평행선의 관점을 동의각과 억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1학년 2학기 수학에 가깝습니다. 근데 2학년 2학기에 또 나오거든요, 평행선이. 근데 거기서 나오는 평행선은 조금 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 동의각과 억각. 체크 잘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의각을 체크 잘 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평행선이 있고 어떤 직선, 교선이죠? 교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 니네 이 그림에서 선분이 지금 직선 3개지? 1번, 2번, 3번. 너네 이 그림에서는 몇 번이 제일 중요해? 다시 1번, 2번, 3번. 이 그림에서 몇 번 직선이 제일 중요해? 1번. 오케이. 감은 좀 있으시네요. 1번이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알겠죠? 너네들은 평행선을 찾았으면 평행선을 동시에 지나는 이 교선을 찾아야 돼. 이 그림에서는. 알겠지? 그리고 동의각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또는 억각 체크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됐을까? 요 관점이 조금 더 중요하다. 알겠지? 평행선이 보이면 절대로 평행선에 초점을 맞추지 말 것. 평행선과 동시에 만나는 교선을 찾을 것. 알겠지? 그리고 동의각 억각 체크하실 것. 됐습니까? 써놓고 보니까요. 다 뭐 하는 거냐면 같은 거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같은 거 표시.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관계식 처리. 여기도 직각은 대부분 다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도 똑같은 거 처리. 됐지? 결국에 도형은 선택 집중이야. 알겠지? 보이면 푸는 거고 안 보이면 못 푸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아침에 풀면 진짜 잘 풀리는데 저녁에 풀면 잘 못해요. 아침에는 컨디션이 좋고요. 저녁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력입니다. 알겠지? 됐지? 그런 거 없어. 알겠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컨디션일 때 최선의 방법, 최고의 득점, 점수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 너가 배가 아파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본능적으로 할 수 있게. 괜찮지? 야, 어려운 얘기 있었다 없었다? 한 개도 없었다. 알겠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두 가지 정리, 그 그림 정도만 좀 정리 좀 합시다. 종이 안 쳐가지고 애매하게 끊을 수는 없으니까 자, 가볼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두 가지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알겠죠? 첫 번째 2-2 그냥 만약에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준비한다. 중간고사 나오겠죠? 이 그림 무조건 나옵니다. 자, 1번 요런 그림. 근데 이거 너무 쉬워요. 요런 그림. 그림 좀 이상한데. 이거 쉽습니다. 이거 보통 어떻게 주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줘요.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좀 해볼까? 행동강령 1번에 따라서 다시 행동강령 1번에 따라서 알고리즘 같은 거라고 그랬어. 이등변을 봤다면 무조건 밑각을 체크할 것. 오케이? 동의되지? 그 다음에 외곽으로 돌릴 것. 근데 얘는 지금 외곽이 얘 더하기 얘가 2x로 가는 거잖아. 동의되시죠? 그럼 여기를 외곽으로 2x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또 이등변이거든. 그럼 어디가? 그렇지. 여기가 또 2x로 표현되는 거 이해되셨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밑각 한번 보십시오. 여기 몇 도예요?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괜찮을까?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느낌 좀 와요? 끝입니다. 이거 볼 줄 알면 돼. 이게 그냥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알겠죠? 몇 개 나올지 몰라. 지금은 제가 그냥 2개로 보여드린 건데 3개가 반복될 수 있고 4개가 반복될 수 있으나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돌아가는 원리 이해되세요? 지금?
외곽 관점 보는 거 그런 거. 외곽 보는 관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좀 자주 나오는 그림만 조금 체크해 드릴게. 이게 1번이었고, 자, 두 번째 그림은 이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자꾸 문제 풀다 보니까 그냥 이 그림이 너무 특이한 그림이고 너무 특수한 그림이고 이게 그냥 공식처럼 뭔가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건 결론으로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과정을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과정은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첫 번째 뭐 이렇게 가볼게요.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얘들아,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을 뜻하고 있는 건지 이해돼야지 이 문제는 그 상황이네,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 첫 번째, 내각의 이등분선과 됐어요? 상황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이 만났을 때 이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괜찮을까? 이 그림이 자주 나와. 상황 이해됐어요? 이 그림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랑 여기 각도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여기랑 여기. 됐을까요? 근데 보통 이거 증명 뭐 하는 과정 자체는 뭐 각도를 미지수로 두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여기가 각도 똑같으니까 A, 뭐 B, B 이런 식으로 놔도 괜찮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럼 나는 이제 표현만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1번 각도라고 표현할게요. 어떻게 표현하죠? X라고 합시다. 여기를 이제 Y라고 할게요. 첫 번째, X부터 조금 표현해볼까? 근데 여기서 X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삼각형의 외곽이 쓰인다는 거 이해해야 돼요. 자, X 가볼게. 잘 봐요. 2A랑 X랑 더해서 2B가 된다는 거 이해됐나? 네. 그러면 X 입장에서는 뭐 빼기 뭐죠? 2B 그렇죠. 2B 마이너스 2A라고 쓰시면 될 것 같죠? 그럼 얘는 2로 묶여요. 맞아요? 이렇게. 괜찮을까? 분배 법칙이야. 괜찮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Y가 보겠습니다. Y.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삼각형 외곽 봅니다. Y는요, Y 보실 때는 이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이 삼각형 보시고 다시 외곽 물리로 갑니다. 여기가 A고요. Y 더해서 B 나와야 됩니다. 괜찮을까? 그럼 뭘까요? B-A죠? 우리는 X와 Y 사이의 관계만 원해요. 몇 배? 그렇지. 2배 관계가 된다. 됐죠? 자꾸 풀다 보면 당연해져. 2배 관계가 된다. 됐죠? 결국에는 여기가 Y일 때 여기는 무조건 2Y 나옵니다. 2배 나와요. 됐죠? 괜찮지? 여기가 30도면 여기 몇 도야? 60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내신 시험 보기 전에는 이거는 이제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가면 문제 진짜 많이 풀 거니까. 괜찮죠?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뭐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2배 관계 확인하는 건데 어떤 아이디어가 쓰인다? 삼각형의 외곽 아이디어가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조금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다뤄드리고 싶은데 하나 더 해도 될까? 하나 더? 시간이 좀 애매한가요? 지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45분. 45분. 저게 보입니까? 저 지금 빛반사로 안 보이는데? 여기서 45분이에요? 5분 정도 남았거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알겠지? 하나만. 그림 하나만 더 볼게. 지우개가 이거 왜 떨어지죠? 제가 버린 건 아니거든요. 너무 이게 제가 툭툭 건드나 봐. 툭툭 건드나 봐 이렇게. 그림 하나만 더 볼게. 알겠지? 이해에 초점을 두세요. 알겠죠? 우리 스스로 일단 이거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자, 상황은 정삼각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이제 1-2에서 조금 그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봤던 그림이에요. 이거 보통은 한 번쯤은 봤던 그림이니까 정삼각형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 접어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얘를 훅 접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만들었다. 뭐 이런 상황을 가져가죠. 대신에 이제 얘가 정문선이 되는 거죠. 됐죠? 저는 이제 이 부류의 문제들을 보통 종이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종이접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접는 선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종이접기는 무조건 접는 선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됐을까? 왜냐하면 접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성질이 성립하니까? 대칭성, 거울, 데칼코마니.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포개어서 겹쳐진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뭘까요? 개념적으로는 합동. 오케이. 합동이니까 대응변, 대응각이 똑같다죠. 이해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접는 선을 봐야죠. 이해되지? 그럼 여기랑 여기랑 어떻다? 똑같다. 근데 여기는 x가 아니고 60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해될까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럼 여기가 똑같지. 납득될까?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여기 몇 도? 여기 60. 여기 몇 도? 여기 60. 아,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가 180이라는 거 이해되나?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적어볼게. 오케이? 여기를 B라고 적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 잘 보세요. 관계식 A 더하기 B는 몇 도? 120. 이해되지?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 60이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60도 제외하고 이렇게 합이 몇 도여야 돼? 120도여야 되지. 근데 여기가 A지. 여기가 몇 도겠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쉽죠?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번에 여기가 B거든요. 여기가 몇 도가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쓰고 보니까 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각 두 개가 똑같고 맞죠? 뭐지? 합동 조건 중에 뭘로 가야 되죠? SSS 아니고 ASA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것도 이상한데. 점이잖아. 제가 좀 가정을 잘못했나요? 지금 이거? 아, 가정을 좀 잘못한 것 같네. 아, 이거 좀 가정을 좀 잘못한 것 같네. 내가 시작을 좀 잘못했다. 미안해. 이게 이걸 접어서 여기 같아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가정 자체가 이거네요. 여기랑 애초에 이거다. 이거랑 여기를 똑같이 잡는 거야. 이게 가정인 거야. 됐죠? 이거 조금 좀 필기 좀 다시 해봐. 미안해. 이거 좀 고쳐줄게. 애초에 이게 가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 변길이랑 똑같이 되는 요 점을 잡자. 요게 가정인 것 같아요. 됐죠? 그래야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요 변길이랑 여기랑 같아지도록 요 점을 잡자 라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좀 정리 한 번 더 하고 갈게. 5분 정도 쉬겠습니다. 5분. 쉬는 시간 5분이에요.